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서울에서도 분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분교라고 하면은 흔히들 시골에서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초등학교 분교가 서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에게 한마디쯤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추석 민심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추석 민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권 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더 많았다는 이 아전인수식 해석인데요. 반성을 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정치권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건만 기본이 안 된 정치가 언제까지나 국민을 괴롭힐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목욕탕에 김서린 뿌연 거울같이 돼버린 우리의 미래 속에서 국가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말로만 정치권 아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잊지 말고 총선에서 지금의 의원들 혼쭐을 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의 위대한 음악을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I'm designer Karim Rashid. 카림 라시드가 대기실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힐링 공개,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랜만에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 뉴스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죠. 자,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 뭐 꿈 같은 연휴? 아니, 그렇죠. 글쎄, 꿈 같은 연휴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주부들은 또 정말 지옥 같은 연휴를 보내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걸 겁니까? 네, 어떤 이게 겁니까? 더도말 날씨가 기가 막혔어요. 날씨가 좋아졌죠. 예, 그 연일 하늘에서 슈퍼문 보셨습니까? 예, 뭐, 하여간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정말 지구가 우주 속의 하나의 작은 존재에 그렇죠. 불과하구나, 이런 그렇죠. 걸 느끼죠. 존재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이 성찰도 해보고요. 그렇죠. 그 권력만 추구하는 정치인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렇죠. 이 달을 보면서도 또 권력을 떠올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소원을 이제 비는 그런 달이니까요. 그렇죠. 소원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그냥 저 네. 5선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맞습니다. 혹은 뭐 방탄국회 빨리 국민들이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뭐 그럴 이런 수도 의원들도 있고요. 많으셨을 네. 텐데 오늘 카피 그래서 슈퍼문입니다. 슈퍼문. 정말 이 추석은 지나버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우리가 이 달의 동그란 그런 모습 어떤 원만하게 보름달 같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오늘 카피에 좀 담았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슈퍼문, 카피는 네. 좋은데, 근데 사실 오늘 뉴스가 이 슈퍼문하고 관계 있는 게 좀 있나요? 관계된 게 없죠. 그래도 이제 이 뉴스 매거진 편집장인 제가 관계를 예. 만들어내야 되는지라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어제 뉴스 하나 보시면 이 미국 날짜로는 9일,
우리 날짜로는 10일 어제 아이폰 6에 대한 이제 신제품 출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게 애플이 이제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모양인지라 슈퍼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크기도 이렇게 커지고. 네, 연관을 지어봤고요. 맞습니다. 크기가 커졌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 갤럭시라든가 우리나라 모델들이 다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의 유언으로 한 손에 들어와야 한다. 스마트폰은. 그래서 크기를 못 키우다가 이번에는 이제 돌아가신 창업주의 유언을 위배하여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아이폰 누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안이 왔어요. 아이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5.5인치.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삼성 갤럭시 이 시리즈와 거의 크기가 비슷하죠. 비슷해지고 이제 그냥 정규 아이폰 6도 4.7인치로 0.7인치 커져서 전반적으로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철학을 이 애플의 철학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샀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또 이 우리 속칭 애플 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제 나오나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이 또 이게 동그란 모양이긴 합니다. 단면을 잘라보면 담배인데요, 담배. 아하. 오늘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좀 흡연하는 분들에게 씁쓸한 소식은 담배값 인상이 전격 발표될 것이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아직은 이제 정부가 발표하면 이것이 증세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이 예. 기자회견을 뭐 자청해서 기자실에 들러서 담배값이 4,500원은 돼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4,500원으로 오르나 한 2,000원 오르는 거네 다 이제 이 궁금해하고 또 이제 찬반 이 가불론박이 이제 시작됐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아하. 이 또 보고가 있는데 예. 거의 보건복지부의 최종안이다. 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오른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대략 그 중간이 1,500원이니까 1,500원 올라서 이제 예. 2,500원 담배 기준이 4,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정오에 발표가 될 텐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흡연자, 비흡연자 이게 또 이 오늘 발표되는 게 담배값 인상뿐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금연 정책, 종합 금연 정책 발표거든요. 그래서 비가격적인 정책까지도 포함시키겠다 하지만 결국은 이 금연 효과의 찬반 논란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증세 논란 이 부분이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배 금연 정책 국가가 당연히 시행을 해야죠.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X판을 쳐놓고 국민들한테 담배만 끊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 정치권들 지금 담배를 지금 한가 피던 사람을 두가 피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그렇죠. 정치권인데. 이게 저희의 사견인데 예. 우리나라 정치는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저는 한 표 그럼요. 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놓고서 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잘해야죠. 그렇죠. 예? 참, 이게 심리적인 해놓고서- 스트레스는 해소시켜주지 않고 예. 네, 엉뚱한 쪽으로만 맞습니다. 담배값 인상 오늘 어쨌든 근데- 후폭풍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회는 아무런 변화 조짐이 없습니다. 예. 뭐 이 추석 명절 직전에 그 원내대표끼리 잠깐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뭔가 풀어보자. 의기투합하려는 모습은 잠시 보였지만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전격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루 종일 기자들만 긴장시켜서 일 못하게 해놓고 예. 이 전화 접촉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결국 회동은 이제 무산돼 있고요. 오늘 이제 평일로 돌아왔으니까 오늘 이후 뭔가 여와야가 유화 국면을 함께 돌파하지 않으면 지금 여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와야는 물론 하나는 민생 아젠다. 한쪽은 뭐 세월호 풀어야 한다. 이 아젠다. 계속 이제 추석 연휴 내내에도 광화문에서 일배 집회도 있었고요. 유가족들은 계속 또 이제 이 기림상 차리면서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문화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야는 결국 아무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이 국민들의 추석 민심 이후 질타
정치권으로 쏟아질 것 같고요. 오늘 추석 민심 많이 좀 분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네. 추석 민심 분석해 볼 텐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로 통과해서 본회의에 90여 건 있죠. 예, 본회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네.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근데 그러려면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네. 본회의를 여셔야 돼요. 그렇죠. 직권으로. 이건 그렇죠. 직권 상정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직권으로 열어야 하는데 문제는 또 정의화 의장께서 그런 부분은 또 좀 멈칫거리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진짜 제가 아까 그렇죠. 서두에서 그 목욕탕에 김서린 거울처럼 뿌옇기만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개 전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은 어쨌든 15일에 열겠다 본회의를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11일인데요. 오늘과 내일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여야 원내대표 접촉으로 바쁠 것 같고요. 뭔가 좀 이 본회의로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을 하실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선 이게 뭐 말이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뭐 풀 수 있는 기재가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답답한 거죠. 오늘까지도. 5260님 이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대다수 국민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국회의원 300명 빼고. 맞습니다. 의원님 더도 덜도 말고 돈 받은 만큼 일 좀 하십시오.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예. 근데 돈 받은 만큼 일을 저는 돈 받은 만큼에 한 10분의 1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오늘 뭐 이제 연휴 다 지났으니까요. 슈퍼문 말씀드렸는데 예. 슈퍼문은 아니고 슈퍼키드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잘 살고 볼 일입니다. 각자 생존해야죠 뭐. 예. 잘 살고 볼 길입니다. 네. 각자 생존해야 돼. 더 슬퍼지네. 그러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문 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 에이벡스포 강남. 미래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령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에이벡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오늘 조금 일찍 끝냅니다. 2부에서 저희가 추석 민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유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오늘은 추석 민심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시작하죠.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명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NCC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석 하면은 정치권에서 설과 함께 가장 큰 대목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바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못 봤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밥상에 둘러앉아서 주로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추석 민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이거 분석해보기 위해서 지금 두 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민정치컨설팅의 윤희훈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말입니다. 두 분 다 모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 배 본부장님. 일단 뭐 가족들 간에 안부를 묻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을 텐데요. 예. 이 뭐 예년 같으면은 사실 안부야 묻죠. 예,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는 왠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이실 것 같고요. 아. 여러 가지 현안들이 꼬여 있는데 뭔가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좋은 자리인데 재수없이 정치 얘기한다. 아, 예. 우리 윤희훈 씨. 예, 윤희훈 맞습니다. 센터장님은.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더 이제 힘든 것들이 생활에서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이제 주요하게 얘기되지는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즘 정치권 왜 그러냐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면 현상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되신 분들 보면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얘기들, 또 정부에서 내놓은 뭐 규제 완화라든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한 경제 활성화 관련한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이 주로 뭐 밥상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욕하는 것보다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이제는 욕하는 것 넘어서 이제 무관심으로 간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요, 실제로, 지금 추석이나 설이 지나면은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가 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추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4, 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곧 있으면은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한 어떤 경제적인 정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평가가 시작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시점이 바로 추석을 통과하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석 때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지부진하고 이 전국이 얽혀 있음으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올해도 이 앞으로 여론조사 실시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율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명절 때는 세대가 모이고 또 지역별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른바 장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시장에서 새로운 뭐 의견들이 형성되고 또 소문이 확산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요. 2006년이죠. 참 오래되긴 했는데요. 그때 2007년 대선을 1년 앞두고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했습니다. 한 20% 수준에서. 그런데 추석이 지나면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30% 선까지 급상승했거든요. 그것이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했던 뭐 버스 전용 차로 노선이라든가 또 청계천 복원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지방에 가서 알려주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이제 그 설명의 사례로 이제 대표적으로 들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즈음에서 북한에서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리더십, 남성의 리더십 이런 것을 원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것이 또 반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이제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원안과 수정안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거주자들은 이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높아서 충청도에 가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변화시킬 것이다라고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 부분 이런 장터 효과가 명절에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정부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습득할 수가 있고 주체적인 또 판단 역량도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또 그런 또 장터 효과가 다소간 좀 약화되는 흐름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터 효과가 좀 약화된다. 네. 유리용 센터장 말씀대로 그런 어떤 그 정치인들, 새로운 인물 간의 어떤 경쟁이나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있으면 그런 어떤 장터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1일부터 5일까지 리얼미터가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이 40% 중반이긴 합니다. 44.5%이고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19.5%에 그치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이 지지율이 어떤 견제 세력이 없고 그리고 관성적으로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이념적인 어떤 진영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 중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뭔가 정치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서도 긍정적인 정치권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정치권 이야기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이 장터로서의 기능조차 못하는 그런 정치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고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난 그 지방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상당히 뭔가 그래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같은 리얼미터의 같은 이 조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6월 셋째 주에는 39.1%, 이 새정치 민주연합 35% 상당히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지지율은 별로 변하지 않는, 오히려 새정치 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쳐서 19.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작은 이유로 한다면 최근에 어쨌든 이 국면에서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떤 역량 있는 모습,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원인일 텐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권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특성과 또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은 여권 성향 유권자들은 여당이 나의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일체감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어떤 절대적 지지 경향이 선거가 있던 없던 간에 유지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일체감을 오랫동안 이제 형성하지 못한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자적인 어떤 정당으로서의 정당 일체감 형성하지 못하고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 세력 또 새누리당을 견제하라, 막아라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지지
또는 상대적 지지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큰 선거가 있으면 여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달 지방선거 있을 때는 비슷하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게 됐을 때는 어떤 그 견제의 의미가 상당히 사라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견제의 어떤 필요성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야당이 견제의 도구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견제의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견제 도구로서의 신뢰를 야당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견제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당 지지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윤희용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종찬 본부장님 그 세월호 특별법은 아니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월호 특별법과 맞물려서 민생 법안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어도 세월호 특별법만큼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강한 여론인데 바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지난 30일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 1000명 이 유무선 RDB 전화조사한 내용이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것이 정치권 그리고 유가족까지 포함해서 만나서 인들이 해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새 진영이 세 측이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이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넘는 65.8%로 압도적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내에서는 불신의 벽을 거두고 한 발 양보하는 어떤 해결의 묘가 발휘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정치권은 무엇하느냐. 라는 어떤 비판을 끊임없이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정말 근데 실제로 윤희용 실장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중첩적인 흐름, 약간 충돌되는 흐름들이 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요한 사회적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이 흐름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권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일단락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기류가 이제 같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시면 어떤 것들은 좀 냉소적인 흐름들도 잡히는 흐름들도 있는 것 같다. 또 반면에 굉장히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상호 어쨌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조사 결과들도 나오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068님, 여야는 힘을 합쳐서 세월호 특별법 해결 후에 경제회복에 힘써주세요. 국민의 인내심 한계입니다. 122 하나님, 정말 이번 추석 때는 정치 이야기 안 했네요. 다음 설에는 기분 좋은 정치 소식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정치 소식이 기분 좋기라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배종찬, 윤희용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추석 민심 분석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요새는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추석 끝나니까 뭐 신문에서는 아예 그냥 대문짝만하게 여야의 대선 후보들 이렇게 쫙 펼쳐놓고서 얘기를 하던데 결국 그 얘기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정평가가 아예 높든지 아니면 긍정평가가 아예 높은 형태의 지지율이 형성되는데 아직 임기 만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극히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쪽의 어떤 이 보면은 비율 자체도 상당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백이 뚜렷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월호 수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소통의 미흡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경제 현안에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정쟁에 휘말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때에 대통령이 뭔가 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정말 신의 한 수를 던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바로 이 바람이 좀 더 가시화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자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권 주자라고 불릴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모체가 또는 어떤 과감한 그런 얘기를 못한다. 그렇죠. 과감한 용기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별로 자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여야 간 가장 최근에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정 운영에는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묘책을 내놓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자기 대권의 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뭐 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8.6% 지난주 조사 결과인데요. 김무성 이제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17.7%로 2위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떨어져 있기 때문인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 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지금 10% 선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 시장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물가 주가 환율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어떤 정당 소속 이미지가 좀 덜 형성되어 있는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이런 정치적 외면 현상에서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게 하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정치 외면 현상, 정치 불신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권 후보 중에 아예 탈당을 해버리면 그냥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예리한 지적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당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정당 구도에 대한 이 국민들의 혐오를 안고서 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요, 지금 어쨌든 정당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지지율이 좀, 특히 사정치민주연합 같은 게 좀 올라가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자, 사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말이에요.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 거취가 이제 앞으로 사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세부적인 것들은 내부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거취 문제는 이미 당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아직 선정하지 못하는, 비대위라는 것이 비상대책인데 전혀 이제 비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상이에요. 네, 지금 비대위가 비상에 걸렸죠.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 흐름 보면 당내에서 갈등과 혼란, 대립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목소리가 나올 때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특성을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파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정당 지지율도 충분히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새정치연합의 개파가 한 4-5개 된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은 당 대표가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3명 정도 나오게 되면 전체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확고한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특정의 어쨌든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의 당대표가 되거든요.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허약한 리더십 문제에 항상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또 당내 개혁과 혁신, 변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4-5개의 개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느 한 개파가 반대를 강하게 하게 되면 그걸 수질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혁신의 제약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이제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개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없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개파가 2개인 경우에는 이것이 선순환 과정을 좀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이계가 여러 가지 대중의 불신을 받게 되면
친박계가 전면에 나서면서 당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또 친박계가 여러 가지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면 비주류가 또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당을 혁신했다, 변화했다는 이미지를 주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개파가 3개, 4개 그 이상 돼버리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가 더 노정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대중들의 인식이 쉽게 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래 보면 재밌는 분석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18.6%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14.3%거든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이기 때문에 이 두 지지율을 합하면 거의 30% 중반대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은 가히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위협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될까? 그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층과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층이 결국 결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박영선 이 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텐트를 마음껏 펼쳐야 그 텐트 안에 어떤 국민이든 어떤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가장 민감한 이런 현안 안에서 이 모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력을 당내 세력을 고스란히 박영선 대표가 안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실려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좁은 텐트 내에서 몸을 움직일 수도 뒤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장 큰 어떤 지지율의 특징은 중도층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현안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관철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넓은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의 보폭과 지금의 어떤 그 개념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 박 공감혁신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과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죠. 두 분 칭찬부터 5788님 정치인들 분석보다 두 분 분석이 훨씬 속 시원하네요. 당연합니다.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로 꼽히는 여론조사 분석가신데요. 그리고 1890님 0802님은 이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인 건데 세월호 특별법 폐기하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요. 좀 답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단 보면은 조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입장을 많이 강조하고 세월호 이 국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동의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야당이 들어가고 정치적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정책 입장으로 국민들이 대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어느 한개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팽팽하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이제 여당의 입장에 또 높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중첩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존재하고요. 이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들 이 문제 자체만 해결하라는 기류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흐름들이 두 가지 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종섭 본부장님.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피로감이 사실은 노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어떤 국민적인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이런 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안을 바라보는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의 의견이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의 폭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갈등도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신의 벽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야가 서로 어떤 믿음과 신뢰로서 그런 어떤 협상안을 조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서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돼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그 해성같이 요새 자꾸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심심치 않게 다룹니다.
자, 윤희우 센터장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또 논의의 연장선에서 기존의 어떤 정당,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부분으로부터 탈피해 있고 어쨌든 국제적인 신망을 얻고 있고 역량을 이제 뭐 확인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조사에서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들어간 조사하게 되면 반기문 총장이 1위 나오는 조사 결과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빠지게 되면 이제 뭐 박원순, 김무성 이런 흐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나 대통령제 지금 선거제도의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어느 정당에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고건 전 총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무당파의 지원을 받으면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일시적으로 높게 형성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그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당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일종의 소설이긴 한데요, 가설이긴 합니다. 이제 개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만 이원 집정 문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외치와 내치는 이제 다시 따로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외치를 담당하는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인물로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 어쨌든 혼자서 차기 대통령 되기 힘든 어떤 정당의 유력한 인물이 이런 개헌을 추진하면서 런닝메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 함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소설이긴 한데요. 아주 재밌는 소설인데요. 짧게만 조사를 보면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네.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는 별개로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탈정치. 예. 정치권이 너무 이제는 혐오스러우니까 정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탈지역입니다. 적어도 영남이나 호남이 아닌 충청권이라는 것이 마지막은 탈대결이거든요.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남마처럼 얽혀 있는데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풀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현실 정치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받아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안철수 의원의 정치 실험도 녹록치 않았는데. 글쎄, 제2 안철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나오면은 국민들의 이 질문은 과연 반기문의 정치 실험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탈정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탈정치가 더 가속화되는 게 추석 지나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서로 추석 민심 받다고 그러는데 서로 아전인수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거 비난이 더 많았다. 참 이런 얘기를 보고 있자니까 참 정신 차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국회 정상은 멀어지고 탈정치는 국민들의 탈정치 현상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윤희우 대장님.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떤 큰 선거가 지금 당장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어쨌든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의 행태는 사실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좀 어떤 혁신 경쟁을 나설 텐데요. 지금 선거가 너무 멀리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실제 그 의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 외면, 탈정치 이런 흐름들이 지금 충분히 더 확산될 조건들을 지금 좀 더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당들이 정치권이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서 어쨌든 뭐 변화의 모습들을 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방법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참 애매합니다. 네, 여론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국민들의 두 번의 분노는 나타났습니다. 분리국감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첫 번째 분노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이 2013년도 정부 결산안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안 했거든요. 일정대로. 이 두 번의 분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두 번의 분노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10월 13일까지 예산안 심사 절차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대로라면 못 들어갈 가능성. 자동으로 상정되죠, 여러분들. 예. 이거 한 번의 분노, 또 한 번의 분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월 30일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상정되거든요. 이 경우에 졸속 심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10월 11월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6086님, 반기문 총장의 정치인물은 제2의 안철수입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나와야 됩니까? 정치인들, 더 이상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민심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민정치 컨설팅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과 함께 민심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통신사도 데이터 다 못 쓰면 2월에 주는데 카드 할인한 돈은 왜 2월이 안 될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남은 할인 한도를 2월할 수 있게 바꾸다. 와, 이번 달에 못 쓴 건 다음 달에 쓰면 되겠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DC 슈프림카드에 한해 12월 31일까지 시행.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달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